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네. 아, 정말 HB 된 거예요? 네, 제가 밀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네. 괜찮아 HB. 네, HB 김원비 작가와 함께 요네스베가 다시 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댓글 소개하고 가죠. 네, 네이버에서 열린마음님, 김원비 작가님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서 고정 게스트 되셨다는 말 듣고 너무 기뻤어요. 책도 너무 재밌어서 혹시 차기작 쓰시면 제가 제일 먼저 사서 읽겠습니다. YG, JYP도 바쁘신데 항상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의 세바공님께서도 김원비님이 이곳 서치 하신다고 해서 댓글 남겨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웃다가 울다가 하며 잘 읽었습니다. 위치 설정과 이명땡 비유에선 숨도 못 쉬고 눈물 흘리며 웃었네요. 여동생한테 추천해주면서요. YG JYP님도 방송 계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빨간 책방보다도 나이사보다도 더 열심히 듣는 방송입니다. 추천 도서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는 몇몇 소설들이 전자책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요. 해외에선 책 구입이 쉽지 않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이군요. 네. 이명땡 비유는 뭡니까 이게? 이명박 비유를 쓴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 서치는 뭐예요? 이곳 서치라고 쓰셨는데 이것을 요 댓글을 찾아본다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이걸 서치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저도요. 네. 이거 저 만약에 그런 뜻으로 쓰신 거라면 이분은 미스터 선샤인을 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왜요? 모리 다카시 버전인 거죠. 김혼비 님이 이곳 서치하신다고 해서 댓글을 남겨요. 모리 다카시.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네. 네이버에서 세실님, 꼬박 이틀을 불살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검은 수련을 읽었는데 300~400쪽 사이에 살짝 실망할 뻔하다가 마지막에 그럼 그렇지 했거든요. 그래도 좀 아쉬운 작품이었어요. 맥파이 살인사건 제목만 보고 절대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소 올드한 느낌? 1편 방송 듣고 짜증나는 대목을 예상했는데도 왕짜증이 나더라고요. 저 뒤 검은 부분이 자꾸 유혹하는데 끝내 참아냈지요. 보람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책엔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엄청 많아서 앤서니 호로비츠는 정말 뛰어난 설계자이자 구라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전자책보다는 꼭 종이책으로 읽어야 할 듯합니다. 다 읽고 책 속의 책을 호로록 넘기면 까치가 날아가다 마지막에 사라져요. 예전에 책에다 이런 장난 많이 했는데 왼쪽에 페이지가 많아질 때 저는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느껴지던데요. 특히 600페이지가 넘는 이런 책은요. 혼비님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워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혼비님의 유머 감각에 키득키득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책걸상은 완전체가 되는 건가요? 장르를 넘나드는 방대한 독서력을 지닌 YG님과 수준 높은 독서력을 감추고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JYP님,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평론가의 시선을 지닌 박평님, 우아하고 호쾌한 혼비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독서력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전 다 드러냅니다. 네. 안 읽은 걸 안 읽었다고 하는데 어쩌라고요. 네. 네, 네이버의 I love 땡땡땡땡님께서도 책걸상의 숨은 초창기 멤버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1인입니다. 두 아이 키우고 전업주부로 있을 때 가사일하면서 듣는 책걸상이 삶의 활력이었고 육아 우울증도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커서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출퇴근길 운전하며 항상 듣고 있답니다. 주말에 도서관에서 책걸상에서 소개해주신 책들 골라오는 시간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책은 추천해주신 히가시노 게이고 줄기차게 읽다가 이번에는 좀 참았네요. 소개해주시는 책들 덕분에 책 선택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용기 내어 댓글 답니다. YG, JYP, 박평, 최근, 김원비 작가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에서 모즈님, The Word is Murder, 호로비츠의 2017년 작품 최근 읽었는데요. 에거서 크리스티의 헌정하는 느낌.
여러 작품들이 곳곳에 깔리고 호로비츠의 정교한 플롯이 끝까지 아주 흥미진진해요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우리말로는 번역 안 됐고요. 번역 안 된 거를 맥파이 살인 사건이 2016년에 나왔고 그 다음 호로비츠 작품이 더 워드 이즈 머더예요. 그 모즈님은 그럼 이거 원서를 읽으시고 이제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셔서 제가 찾아봤더니 2017년 작품이더라고요. 정말 수준 높은 독자분들을 네, 위해서. 책걸상 청취자분들 수준이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가 안 느는 거군요. 수준 높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 네, 책걸상 들으시는 분들은 다 수준 높은 분인 걸로. 네, 네이버 진공상태님께서 그 JYP와 YG에 대해서 평을 하나씩 남겨주셨어요. JYP에 대해서는 400쪽 넘는 책 방송이라도 JYP님 꼭 나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JYP님의 촌철살인은 대체 불가해요. 그때 책걸상 듣는 게 부끄러워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보고 빵 터지셨었나 봅니다. 제가 뭐 가끔 한 방씩 터뜨리고 하죠. 네. 네, 그리고 JYP 꿈이 그 뭐 똑똑한 사람보다는 웃긴 사람. 그럼요. 네. 네. 저는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웃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죠. 네, 근데 JYP가 좀 말조심 많이 한다는 거 제가 살짝 팁으로 드릴게요. 방송 중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서. 이렇게 말하면 정말 웃길 거를 뻔히 알지만 자체 심의 과정에서 걸러지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YG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읽어보죠. 하나 깨달았어요. 비쩍 마른 유희열님이 아무리 야한 얘기를 해봤자 안쓰럽게 느껴지듯이 똑같은 얘기를 건장한 남정네가 했다면 고소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YG님이 아무리 직설적으로 세게 말해도 유치원 아이 화법의 영향으로 딱히 반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달까요? 그게 무슨 말이든 YG가 말하면 천진난만하게 들립니다. YG님이 자신의 단점이라고 하셨던 부분 같은데 책걸상 방송 진행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설적인 말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는데 딱히 반감은 느껴지지 않는... 네, 이런 걸 돌려가기라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진공상태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돌고 돌아왔습니다. 맥베스 요네스베 버전의 맥베스 얘기를 좀 해보죠. 얼마나 똑같아요? 저는 희곡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일단은 시대는 완전히 다르죠. 시대는 11세기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1970년대 어느 도시.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지만 어느 도시. 그리고 원작의 맥베스에서는 이제 그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는 왕이 덩컨 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네스베 소설에서는 그 덩컨이 그 도시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경찰청장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찰청장보다 훨씬 권한이 센. 네. 네. 아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경찰청장.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임 경찰청장이 동상으로 만들어지는. 네, 그 정도로 경찰청장의 권한이나 입김이 그 도시에서는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과 비슷한 그 도시에서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맥베스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는 이제 영주잖아요. 그 왕의 수하에 있는 영주인데 당연히 이 소설 맥베스에서는 그 덩컨의 수하에 있는 아주 유능한 경찰 간부. 네. 다른 등장인물들도 뭐 더프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맥더프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제 맥자를 빼고 여기서는 더프로 나오는데 더프도 그 경찰청장 밑에 수하로 나오는 설정도 같고 여기 뱅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그냥 거기 있는 등장인물 이름들 그대로 해서 비슷한 직급으로 나오고 관계도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보면 대사들도 셰익스피어 대사들에서 굉장히 많이 차용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넣었고 뭐 사물의 이름들도 중요한 것들은 거기서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꽤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맥베스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시거나 연극을 보셨거나 희곡을 읽으셨던 분들은 좀 하면서 빵 터지실 텐데 그 헤카테가 마녀의 우두머리잖아요. 여기는 그 도시를
쥐락펴락하는 마약왕의 맞아요. 이름이 헤카테입니다. 네. 그리고 그 헤카테가 마녀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이 소설의 이 마약왕 헤카테가 거느리고 있는 마녀들은 그 마약을 제조하는 네. 이제 기술자들. 이게 진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았죠. 그러니까 게다가 심지어 원작 맥베스에 보면 뒤에 가서 그 세 마녀들이 마약 비슷한 걸 제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와요. 원작에. 네네. 그것까지 차용을 했다는 것까지 해서 야, 이런 식의 비틈이 되게 좀 재미있어요. 네. 그 다른 건 몰라도 그 맥더프를 맥을 빼고 더프라고 이름을 바꾼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왠지 맥더프는 맥도날드에 가면 파는 뭐 세트 메뉴 이름 같잖아요. 네. 그리고 맥베스도 있는데 맥더프도 있고 이러면 그쵸. 뭐 별로예요. 그리고 약간 살을 붙인 대목들도 있어요. 네. 그 희곡 그 셰익스피어의 원작에서는 이제 그 맥더프 이 소설에서는 더프로 나오는 맥더프와 맥베스의 관계가 그렇게 경쟁자인 것처럼 나오지 명확하게 네. 나오진 않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훨씬 더 극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약간 어린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던 관계로 나오고요. 심지어는 맥베스가 데이트를 하고 약간 호감을 가졌던 여성을 더프가 빼앗아간 네. 결혼했죠. 네, 빼앗아서 결혼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뱅커하고도 원작에서는 여기서 보면 요네스베 맥베스에서는 맥베스랑 뱅커가 거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인데 또 원작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원작에서는 그냥 이제 약간 오랫동안 전쟁터를 함께 네. 했던 이제 전후. 전우 뭐 이런 관계로 나오죠. 그 레이디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그 희곡과 비교했을 때 비중이 가장 커진 게 그 레이디의 네. 존재입니다. 사실 yon 에스베가 희곡을 읽으면서 약간 좀 그 레이디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웠나 봐요. 네. 그 레이디가 희곡의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사실은 그 레이디의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레이디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희곡에서는 막 그렇게 두드러지는 네.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도 없죠. 이름도 사실. 없죠. 심지어는 그래서 맥베스 부인으로만 네.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yon 에스베 맥베스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파무파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2대 카지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의 여왕이에요. 그런데 그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끔 치부를 했던 배경에는 그 도시의 모든 요직 인사들의 밤 생활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주면서 이제 그런 정보와 돈 같은 것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그걸로 이제 그 도시의 양대 카지노 중에 하나인 그 큰 카지노의 이제 여주인이 된 거죠. 네. 인버네스. 인버니스. 네. 네. 그 인버네스라는 거는 원래 원작에 나오는 이름.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맥베스가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이 이름. 인버네스죠.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꺼운 소설 얘기할 때는 스포일러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데 네. 요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맥베스 줄거리는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마지막 엔딩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 무언가 저 같은 경우는 원작을 이미 보고 나서 이걸 봤기 때문에 이름이 같게 나와서 이게 마지막에 뭘로 쓰이겠구나를 알았지만 그 정도는 모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이제 yon 에스베가 그런데 약간의 그런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에게라는 이름으로 네, 편지를. 네 약간의 설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장 맥베스의 무대는 실업과 마약 조직, 부패한 정부, 산업 오염으로 신음하는 1970년대 어느 도시다. 하지만 강직한 덩컨이 범죄 조직과 경찰 내부의 부패를 소탕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경찰청장의 자리에 오르자 이 도시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깃든다. 이거 다 읽으려고 요거를? 아니요. 그런데 이제 마약업계의 막강한 대부 헤카테가 맥베스에게 접촉해 덩컨을 살해하면 그를 경찰청장의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한다. 더불어 신변보호도 약속한다. 맥베스는 그의 제안을 일축하지만 애인 레이디에게 그 얘기를 전한다. 매춘부 출신으로 율락업소 업주를 거쳐 인버네스라는 근사한 카지노의 주인이 된 레이디는 애인인 맥베스가 이 도시에서 가장 막강한 경찰청장의 자리에 오르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단박에 알아차린다.
그들은 카지노에 열리는 만찬으로 덩컨과 주요 정치인, 경찰청 간부들을 초대한다. 검정 혹은 빨강, 탐욕 혹은 공포, 밤빛 혹은 핏빛,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의 대충의 설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요 레스베가 밝힌 내용이 이 책의 한 4분의 1 정도까지의 네. 내용이에요. 그쵸. 네. 그 실제로 연극에서도 희곡에서도 이 덩컨을 죽이잖아요. 맥베스가. 네. 뭐 당연히 이 소설에서도 그래도 말하니까 또 가슴이 맥베스가 철렁하네요. 덩컨을 어떻게 할까요? 덩컨 죽이는 것까지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뭐 맥베스도 나중에 죽죠, 결국. 원작과 같이. 네. 비극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비극이죠. 근데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요네스베 맥베스를 보면서 하나 정도는 다르게 하겠지라는 기대를 계속 하면서 봐서 맥베스가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걸 보시는 분은 약간 스포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맥베스가 결국 나중에 막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날 거라고 짐작할 독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결국 마지막에 장렬하게 망가질 것인가 이거를 기대하죠, 오히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와 요네스베의 맥베스 둘 중에서 맥베스를 안 읽으신 분들이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냥 요네스베의 맥베스를 권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 그러니까 이제 와이즈는 스토리텔링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는 데는 요네스베의 맥베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그치만 네. 그러니까 요네스베 저는 이 책을 읽고 저의 아주 짧은 감상은 너무 요네스베다였어요. 여기에는 굉장한 감탄과 또 굉장한 아쉬움 두 개가 공존하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제가 이제 YG님의 말에 반박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셰익스피어 희곡의 맥베스의 굉장한 이게 이렇게까지 레전드로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는 그 맥베스라는 사람의 그 내면의 갈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심, 욕망,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기는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을 내적에서부터 어떻게 붕괴를 시키느냐,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 맥베스의 줄기인데, 요네스베가 이걸 현대적으로 옮기면서 물론 플롯적으로는 훨씬 풍성하고 훨씬 재밌게 했지만 그 철학적인 어떤 내적 갈등의 그 층위를 되게 많이 깎아먹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레이디 얘기 아까 하셨는데 사랑이라는 요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맥베스는 사랑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말 한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야심과 불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여기는 사랑이라는 치트키, 사실 사랑 같은 거 넣으면 개연성에 있어서는 다 말이 되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죽었다, 너무 사랑해서 죽였다, 이렇게 되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 이제 한 개인의 내적 갈등의 요소가 좀 약해지고, 또 이제 약물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맥베스가 이제 나중에 약에 손을 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망친 데에 있어서는 여자와 약물이 들어가면서 되게 전형적인 장르 캐릭터로 납작해지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네스베 맥베스를 읽으면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맥베스는 내가 될 수도 있는 맥베스는 아닌 거죠. 아, 맞아요. 그렇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감정이입을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한 인간의 나도 가지고 있는 내 심리에도 있고 내 무의식에도 있는 그것을 그대로 그려낸 게 셰익스피어라면, 방금 YG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기 요네스베의 맥베스는 벌써 치명적인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약물도 하는, 벌써 여기서 약간 이제 거리감이 딱 생기는, 타자화가 딱 되는 게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셰익스피어 원작 맥베스에서 맥베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왕이 되기까지 악행을 여러 가지 저지르잖아요. 그게 이 소설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럴듯하게 개연성 있게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을 통해서 이제 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셰익스피어가 그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에서 처단했던 사람들의 악령에 시달리는 게 연극에서도 나오는데 희곡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약을 하면 헛것들이 계속 보이니까 자기가 그 죄를 지었던 여러 존재들이 그 헛것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약의 후유증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나의 불안이 만들어낸 망령이라고 하는 거와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벌써 되게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런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11세기에도 마약이 있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있었을 수 있죠. 네. 비슷한 효과를 네. 가진 뭔가 약물 같은 있었겠죠. 거는. 네. 자, 그런데 그 희곡에서 이제 모든 사건의 가장 발단이 되는 게 그 새 마녀의 그 애언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딱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이제 맥베스를 돕는 뱅커에게 그 마약을 만드는 그 마약 제조하는 여성들이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맥베스 너는 이제 조직범죄 수사 반장이 된 다음에 경찰청장이 될 거야. 그리고 뱅커에게도 네가 규칙을 잘 따르면 너의 아들이 경찰청장이 될 거야. 이제 그 희곡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너는 성주를 거쳐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뱅커와 뱅커의 아들에게 뱅커 너는 맥베스보다는 못하지만 사실은 더 크게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너의 자손들이 왕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소설에서는 바로 그 애언 때문에 사실은 왕이 된 맥베스가 뱅커와 뱅커의 아들을 처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 불안감 때문에. 네. 그런데 소설에서는 그건 약간 비틀어가지고 네. 다른 식으로 묘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은 덩컨을 죽였고 이제 두 번째는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두 번째 살인도 제가 항상 요네스베의 주인공한테서 아쉬움을 느끼는데 갈등을 너무 안 해요. 두 번째 살인을 이제 맥베스가 결정하기까지 이 소설 속 시간에서 1시간이 채 안 걸리는데 심지어 옆에서 그런 것들을 막 부추기는 레이디조차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래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심리 묘사들이 좀 아쉬웠어요. 제가 셰익스피어 번역본 뭘 읽어야 될지 고민을 이거보다는 더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살인은. 그런 게 저는 아쉬웠지만 근데 장르적 속도로 보면 굉장히 적합한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요네스베는 장르 문법에 굉장히 밝고 뭐 그런 문학적인 무게 이런 걸 담을 그런 욕심은 없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연극에서 또 가장 그 끔찍한 설정이 이제 그 더프 이제 연극의 맥더프인데 이제 맥더프가 이제 자신의 성을 떠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경계 밖에 있는 잉글랜드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그 죽은 왕 덩컨의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맥베스에 저항한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맥베스가 자객들을 보내서 그 맥더프가 주인이었던 성에 있는 맥더프의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소설에서도 그걸 굉장히 다른 식으로 변주를 해서 끔찍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장은 너무 최고지 않았어요? 저는 네. 그 장을 보면서 너무 잘 썼다. 네. 저한테 최고의 장이었어요. 21장인데 그리고 마치 굉장히 잘 만들어진 네. 영화를 네, 맞아요. 책으로 읽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특히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에서. 클라이막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장 한 장에서만으로도 독자의 뒤통수를 치는 반전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네스베는 왜 우리 그 되게 체오프가 한 전형적인 요새 많이 쓰이는 말 있잖아요. 뭐 발사되지 않을 총은 걸리면 안 된다. 뭐 1막에서 나온 총은 3막에 쏴야 된다. 이 얘기를 요네스베만큼 천재적으로 하는 작가는 없는 거에만큼 저는 네. 너무 인정하는. 체오프의 그 얘기는 이제 전문 용어로 떡밥 회수. 맞아, 떡밥했어.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16쪽에서 정말 그냥 배경으로 더프가 글래미스호의 선언을
모집합니다가 한 16쪽에 이제 그냥 덕후가 읽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장면으로 나오는데 몇백 페이지 후에 이제 또 그게 굉장히 또 커다란 플롯으로 이어지고 맞습니다. 막 이런 식의 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요네스베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희곡에서 또 마녀들이 뭔가 맥베스에게 보증을 하는데 그 셰익스피어 원작에서 보증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막 불안해하는 맥베스에게 이제 희곡의 마녀들이 안심해라. 일단은 버넘 숲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너는 몰락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는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너를 죽일 수 없다. 네. 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설정이 나와요. 네. 네. 버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너는 몰락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너를 해칠 수 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것도 떡밥이 딱 회수가 되죠. 네, 너무 굉장히 멋지고 너무 절묘한 멋지게.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작에서 버넘 숲이란 느낌은 북한산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북한산이 움직였을 때야지 너는 죽지 그렇지 않고선 안 죽어 정도의 얘기니까 굉장히 생기기 힘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저도 현대적으로 이렇게 변주하는 걸 보고 박수 쳤어요. 정말.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됩니다. 네. 네. 너무 얘기하고 싶지만 마지막 하이라이트 네.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뒤에 옹기니의 말을 읽지 마세요. 네, 맞아요. 읽지 마세요. 옴기니의 말은 원래 책 읽기 전에 보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어떤 책이든지 간에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옴기니의 말에 이 이은선 선생님께서 몇 가지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네. 언급들을 조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안 읽으시는 게 이 소설을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안 읽으시던 분들도 그 얘기 들으면 또 읽고 싶어지지. 저는 뭐 다 좋은데요. 재밌게 봤어요. 즐거운 독서였고 맥베스를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구나. 정말 이 요 네스베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읽기는 했는데 요 네스베의 다른 A급 작품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다. 너무 단순하다. 이게 11세기 플롯이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막 뒤통수를 치는 깜찍한 어떤 반전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걸 굳이 700페이지나 썼어야 하느냐. 한 400쪽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래서 700쪽을 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YG님이 이것만 읽어도 된다고 했을 때 또 하나 반대했었던 이유가 저는 맥베스 셰익스피어 걸 먼저 읽고 이거 읽었잖아요. 네. 이게 방금 JRP님 말처럼 다른 요네스베의 책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않은데 그나마 셰익스피어 맥베스를 보고 읽으니까 변주가 되는 걸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어서 또 반대일 수는 있겠다. 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맥베스의 스토리를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맥베스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분들은 저는 이건 그냥 독립적인 책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밋밋하죠. 밋밋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건 그 혼비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사정이 허락한다면 원작 희곡을 먼저 간단하게 네, 저는 그게 읽은 나은 것 다음에 같아요. 요거를 보면 더 재밌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맥베스를 읽고 나서 예전에 읽었던 희곡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변주되었는지 등장인물 같은 게 네. 상황 설정 같은 게 이제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읽었었는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읽으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JRP님 말대로 다른 요네스베 책에 비하면 진짜 조금 장황하잖아요. 맞아요. 책이. 장황합니다. 근데 미리 희곡을 읽고 보면 그나마 그 꿰맞추는 재미라도 좀 더해져가지고 더 재밌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정말 세르지오 레오네 영화의 장면들 같은 너무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게다가 시점 이동도 막 쥐의 시점도 갔다가 막 빗방울 시점도 갔다가를 너무 적합한 순간에 해서 저는 세계적인 작가일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디테일이 굉장히 돋보이는 네. 작품이 아니었나 싶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700쪽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디테일을 네.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에나 나올 것 같은 근사한 문장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건 좀 있죠. 네. 그쵸.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에 네. 관한 네. 책이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 여기서 멈추지 막 이런 네. 생각을 적당히 이 정도면 됐잖아 이걸 더 하겠다고 아이고 아니, 이러다가 그리고 약간 요한 SB가 변사 같아. 거기 중간 중간에 정말 변사 같아요. 예, 변사 같지만 여기서 멈췄으면 됐을 텐데. 하여튼 약간 특이한 네. 측면이 좀 있어요. 그게 셰익스피어 희곡에 살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요네스베는 되게 깔끔한 작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징징거리는 게 음. 사실 셰익스피어 희곡을 제가 이번에 5권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인간의 내적 갈등을 그리고 이런 거 다 좋긴 좋은데 너무 징징거리는 게 있어요, 주인공.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방백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 작가가 계속. 이 다른 방식으로 뭐라고 이제 그쵸. 부연 설명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죽일 거 다 죽여놓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나는 괴롭고 막 이래 막 또 이렇게 하고 또 죽이고 그리고 나서 또 아 너무 괴로운데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죽일 사람 다 죽이는 이게 약간 셰익스피어 희곡의 느낌인데 그걸 약간 요네스베가 좀 살리려다 보니까 와이즈님 말처럼 변사 같은 네. 시점들이 툭툭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네스베 맥베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곡보다 굉장히 돋보이는 점이 또 있어요. 어떤 점이 아까 이제 희곡에서는 비교적 평면적으로 처리됐던 그 맥베스의 와이프 네. 레이디를 네. 존재감을 확 부각시켰다 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살들을 많이 붙였어요. 네. 그 희곡에서는 맥베스만 굉장히 다채롭게 초점이 맞춰져 네. 있고 다른 등장인물들은 그냥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근데 필요한 조연으로 막 네. 등장하거든요. 그럼 희곡이라는 장르의 특성상이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여기서는 없는 이제 건데. 뭐 그 뱅커가 그 자기 맥베스의 지시와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양심사에서 하는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그 더프의 그런 캐릭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슨 맥베스 반대편에 있어서 뭐 악인도 아니에요. 뭐 선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입체적인 평범한 사람들로 좀 묘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맞아요. 희곡보다는 오히려 네. 나았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저도 너무 동감하는 게 맥베스 자체에 그러니까 맥베스라는 인물 자체는 희곡보다 요네스베의 맥베스가 너무 평면적이 됐지만 방금 와이즈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 인물들의 입체성은 네. 훨씬 요네스베의 맥베스가 훌륭하지 않았나. 거기 레녹스라는 캐릭터도 나오고 그리고 저기 그 여기 이제 맥베스에서는 여성으로 바꾼 네, 아 이름 뭐더라? 케이스네스? 네, 케이스네스. 네, 그러니까 그런 인물 하나 하나들이 오히려 주인공인 맥베스보다 점점 갈등을 하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각자 이제 또 선택하는 길들이 다른데 그렇게 갈리는 지점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뭐 살인, 배신, 뭐 치정, 다 불륜, 있죠. 조직의 암투, 그쵸. 뭐 마약과의 전쟁, 그쵸. 뭐 마약 조직 간의 싸움 다 있습니다. 뭐 네. 무슨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백과사전 장르 소설의 백과사전. 맞아요. 정말 장르 소설 백과사전. 대작이죠 대작. 네. 네. 아 그래서 그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이제 이 타이밍에 좀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제가 한번 해보자고 JYP한테 슬쩍 얘기했다가 두껍다고 까인 최근에 나온 소설 중에서 돈 인슬로의 더 포스라고 하는 네. 소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번에 번역가 선생님들 저희가 초청해서 책걸상에서 말씀 나눌 때 박산호 선생님께서 최근에 번역하신 책인데 그 더 포스는 뉴욕 경찰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아 맥베스랑 같이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네. 그것도 맥베스를 의식하지는 않은 소설이지만은 꼭 맥베스처럼 읽혀요. 아, 더 포스도. 네. 그러니까 그 뉴욕 북부의 왕이라고 불렸던 베테랑 그 뉴욕 이제 뭐 특수수사 반장이 배신과 그리고 계략과 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말리면서 선택을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놨거든요. 그 돈 인슬로가 예전에 장강명 작가가 출연했을 때 장강명 작가가 좋아하는 소설 3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한다는 개의 힘이라고 하는 네. 소설을 쓴 작가인데 그 작가의 새로운 소설이 그 더 포스라고 하는 네. 뉴욕 경찰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인데 그래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더 포스 맥베스를 읽고서 야 이런 정도의 좀 몰입감이 있는 비슷한 분위기의 소설을 또 한 번 읽고 싶다 그러면 더 포스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참고로 더 포스는 2권짜리고요. 합치면 750쪽 정도 나옵니다. 맥베스랑 비슷해요. 맥베스보다 좀 더 깁니다. 네. 내가 제가 봤을 때 지금 JYP님은 이 맥베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음과 함께 더 포스는 영원히 안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포스는 원래 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더 포스랑 맥베스를 제가 이제 연달아서 같이 읽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부당거래 있잖아요. 네. 부당거래가 이 맥베스나 더 포스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그 요 네스베나 아니면은 그 더 포스를 쓴 돈 윈슬러가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봤다면 놀랍게도 내 소설의 플롯이랑 너무 흡사한데 내 소설을 굉장히 만약에 내 소설을 영화로 만든다면 저렇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1급 스토리텔러들은 다 영화판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이런 분들이 이런 이유로 읽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요 네스베의 소설을 아직 한 권도 안 읽으신 분이라면 그럼 스노우맨 읽어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요 네스베를 그래도 한 2-3권 정도 읽으신 분들 중에서 맥베스라는 연극 혹은 희곡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 책을 보면은 꽤 재밌다. 하지만 맥베스라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JYP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상태에서 읽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요네스베의 다른 책들보다는 약간은 좀 플롯 자체는 밋밋하다. 하지만 그 대신 마치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있을 법한 근사한 문장들은 더 많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JYP랑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그냥 계속 밀어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와 요네스베의 맥베스 중에서 나 맥베스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좀 재미있게 읽고 싶어 라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요네스베의 맥베스를 한번 읽어보는 거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돈 인슬로의 더 포스 JYP에게는 까였지만 충분히 책걸상에서 다룰 만한 소설이다. 이 요네스베의 맥베스만큼과 비등비등하다.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YG님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도 이걸 다 읽고 나서 했었던 생각인데 혹시 기회가 되시고 그러시면 셰익스피어의 옛날 희곡들을 하나씩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철학적 탐구와 그 상징과 비유와 문장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요네스베의 맥베스를 읽고 혹시 이제 관심이 가신다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읽고 다른 희곡들도 읽으면서 셰익스피어를 재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네스베의 맥베스 읽을 시간이면 차라리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읽어라는 아니고 왜냐면 처음부터 희곡을 보면 어쨌든 문법이 익숙하지 않으니 요네스베의 맥베스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맥베스를 읽으면서 나머지 셰익스피어로 이제 서서히 옮겨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희곡을 직접 찾아서 읽는 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막 진짜 무슨 계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방금 혼비 작가님 말씀대로 맥베스 읽고서 어떤 분들은 어쩌면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야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진짜 어땠지?
하면서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상당히 네. 괜찮은 독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템페스트, 그러니까 이 같이 이 호가스 시리즈에서 이렇게 리라이팅한 시리즈 중에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다시 쓴 마거릿 애트우드의 마녀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요네스의 맥베스를 읽고 재미는 있었지만 약간 셰익스피어의 그 무게감을 잘 살려내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마거릿 애트우드의 마녀의 시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거릿 애트우드는 진짜 매년 노벨상 수상 후보로 올라가는 그 캐나다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책걸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혼비 작가님도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